자, 메인 예고편을 통해서 오늘 제작 보고의 문을 열었는데요. 목숨 걸 자신이 없으면 더러운 돈에 손대지 마라. 정말 긴장감 넘치는 메인 예고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누가 더러운 돈에 손을 대는지 이분들 모셔서 직접 한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더러운 돈에 손대지 마라 주역분들을 모시겠습니다. 네, 배우 정우씨, 김대명씨, 박병호씨 그리고 김민수 감독님입니다. 박수를 받으면서 등장하고 계시는데요. 함께 인사드릴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춘입니다. 네, 자리해 주시죠. 자, 오늘 또 이른 아침부터 잘해주신 기자님들을 위해서 정우 씨부터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배우 정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대명 씨. 네, 안녕하세요. 우선 이렇게 아침에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김대명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병훈 씨. 네, 안녕하세요. 더러운 돈에 손대지 마라. 이번에 참여하게 된 배우 박병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영화 더러운 돈에 손대지 마라 연출한 김민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네 분 인사만 했는데도 과연 더러운 돈에 손댄 자는 누군지 무척 궁금한데요. 자, 일단 감독님께 좀 여쭤볼게요. 이 작품 어떤 작품인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 작품은 낮에는 같이 수사를 하고 밤에는 또 부패와 관련된 일을 하는, 그래서 부업도 같이 하는 친형제같이 친한 두 형사가 인생 역전을 꿈꾸고 범죄 조직의 돈에 손을 대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두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것에 포인트를 두고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긴장감 넘치는 범죄 드라마 영화가 나온 것 같은데요. 자, 수사가 본업이고요. 뒷돈이 부업인 이분들, 그리고 그들을 쫓는 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했는데요. 일단 제목 자체가 굉장히 강렬해요. 그래서 그런지 예고편이 뜨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이끌려서 보셨습니다. 예고편 공개되고 나서 제목에 대한 반응이 무척 뜨거웠습니다. 제가 몇 개만 좀 소개해드리면, 영화 제목 너무 강렬하다, 제목이 너무 신선하다, 제목부터 부패 냄새가 난다, 제목이 너무 강렬해서 이끌리듯이 나도 모르게 예고편을 보고 있음, 더러운 돈에 손을 댔는지 안 댔는지 궁금하다 등등 지금 댓글 반응인데요. 일단 이렇게 강렬한 제목, 우리 김민수 감독님께서 직접 지으신 제목인가요? 아닙니다. 이건 뭐 칭찬을 해주시니까 제가 지은 제목이었으면 좋겠는데 네. 제가 지은 거는 아니고요. 저랑 같이 시나리오 작업을 해줬던 친구가 제안했던 제목인데, 처음에 듣고 제목이 투박하지만 정직하고 또 힘있는 제목이라고 생각해서 좋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함께 시나리오 작업을 했던 그 친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좀 고마운 인사를 전해볼까요? 은성아, 형이 너무 고맙게 생각한다. 고맙다. 네, 은성 씨가 제목을 지어주셨는데, 일단 우리 배우분들은 여러 시나리오 중에 제목에 이끌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정우 씨, 더러운 돈에 손대지 마라 제목 처음 딱 들었을 때, 봤을 때 어땠어요? 되게 심플하면서도 강렬했던 것 같아요. 예, 보통 배우분들이 일단 딱 이 책을 받았을 때 처음 보는 게 제목이잖아요. 그쵸. 그다음에 연출자, 그리고 제작사, 그리고 투자 배급사. 투자 배웠잖아요. 이렇게 이게 나와 있는데, 눈에 확 들어왔었어요 그때.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일까, 그리고 이런 내용일까, 혼자 막 상상하게 되죠. 네, 돈을 잘못 건드려서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는 이야기인가? 궁금해하면서 좀 약간 여러 가지 상상을 하면서 이 압축적인, 함축적인 이 내용이 어떤 에피소드를 만나서 이렇게 풀어질까에 대한 그런 궁금증으로 책을 펼쳤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진짜 상상력을 자극하는 제목인데, 김대명 씨는 어땠어요? 일단 대본을 저는 항상 이게 책으로 프린트해서 보는 버릇이 좀 있거든요. 좀 옛날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책으로 프린트된 대본을 이렇게 이름 타이틀이 딱
박혀 있는 걸 받아가지고 보고 있는데 한참 이렇게 보고 있던 기억이 나요. 이게 함부로 이 책에 손을 대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아 그렇군요. 더러운 돈에뿐만이 아니라 책에도. 네, 이 대본에 잘못 손을 댔다가는 크게 대이던가 크게 흥하던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서 크게 마음 먹고 책을 넘겼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마음 먹고 봐서 그런지 너무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기억들이 이제 막 떠오르는. 박병훈 씨는 어떠셨어요? 제목 딱 듣고. 우선 배우들이 이제 작품이 이렇게 들어오면 물어보는 게 제목이 뭐야? 우선 물어보는 게 제목이 뭐야? 그쵸. 그다음에 배우 다른 분들은 누가 누가요? 나와? 뭐 감독님 누구셔? 뭐 이러는데 제목이 뭐야? 더러운 돈에 손대지 말아요. 그래서 무슨 제목이 그렇지? 처음에는 그랬는데 보통은 작품을 받으면 제목에 대해서 많이 내용을 유추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작품들은 제목이 너무나 신선하고 좋았는데 읽다 보면 굳이 이 제목을 써도 될까? 제목은 좀 다른데. 제목과는 다르게 흘러가는데 느껴지는데 이 제목을 봤을 때는 처음에는 강렬했는데 과연 이 제목에 맞는 시나리오와 대본이나 그게 나왔을까라고 읽어봤을 때는 너무나 거기에 부합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제목을 되게 직설적으로 잘 지었구나. 이게 왜냐면 제목이란 게 또 멋을 부릴 수도 있고 그렇죠. 좀 더 막 영어로 지을 수도 있고 뭐 하지만 이거는 너무나 강력하게 제목이 제가 들어보지 못한 제목, 영화의 제목이어서 그런 점이 너무 좋았고 그에 따라 그 내용 자체도 너무나 이 제목에 부합하는 내용이라서 저는 너무나 행복하게 잘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네. 좋네요. 직설적이지만 너무나 확실한 제목이 더러운 돈에 손대지 마라. 이게 또 뉘앙스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느낌이 되게 다르잖아요. 더러운 돈에 손대지 마라 이럴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경고하듯이 할 수도 있지만 조언하듯이 할 수도 있고 과연 어떤 느낌인지. 그렇다면 정우 씨, 이 그런 느낌으로 시나리오를 딱 펼쳤는데 어떤 점에 이끌려서 손을 대게 되셨습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이 대본을 볼 무렵 때쯤에 했던 작품들이 되게 연민에 젖어 있는 그런 캐릭터들을 많이 하고 또 뭔가 그 함축적인 어떤 의미 부여가 돼 있는 그런 작품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보면서 시나리오도 되게 간결하고 심플했어요.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뭐 소위 말해서 뭐 매번 배우분들이 어떤 메시지, 좋은 메시지든 어떤 메시지가 강렬한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정말 극장에서 편안하게 머리 복잡하지 않게 팝콘 먹으면서 심플하게 재미있게 좀 즐길 수 있는 영화를 하는 것도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참 큰 매력을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제 캐릭터 자체가 기존에 제가 보여줬던 캐릭터들은 아주 그 울분에 차 있고 뭔가 그 불같은 제 에너지, 그 캐릭터를 좀 뿜어낼 만한 그런 어떤 강렬한 에너지를 막 폭발시키는 그런 캐릭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제가 맡아서 했던 연기의 캐릭터는 좀 전체 이야기의 어떤 흐름을 관통하고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캐릭터여서 작품을 선택하게 됐던 것 같아요. 캐릭터 이야기는 저희가 정확히 7분 후에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우리 김대명 씨는 어떤 점에 이끌려서 손을 댔나요? 일단은 가장 대본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하죠, 사실. 네, 일단은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한숨에 다 읽을 정도로 스토리라인이 너무나 간결하고 너무나 아마 이 영화를 보게 되시는 분들도 처음에 영화 스타트하고 끝날 때까지 아마 한숨에 다 보게 되실 거예요. 그냥 보는 순간 네. 끝났네 네. 하게 되는 작품이죠. 네. 박병훈 씨는 어떤 점에 이끌려서 손을 대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은 작품이라 함은 이 시나리오를 첫 장을 열었을 때 둘째 장, 셋째 장 가면서 이게 정말 끝이 궁금한 드라마든 영화든 작품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되게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작품에 대한. 근데 이 더러운 돈에 손대지 마라 이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첫 장, 두 장 넘겼을 때 이게 어떤 파국으로 갈까? 아니면 어떤 엔딩으로 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뭐 다 그렇겠지만 한숨에 끝까지 다 읽었는데도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반전도 있었고 어떤 그 두 분이 계시면 두 인물도 너무 치열한 상황이 있었고 그런 상황들이 잘 어울려진 대본이라서 시나리오라서 너무 저는 이끌려서 손을 터치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손을 터치를 하는 순간 이끌릴 수밖에 없는 작품 더러운 돈에 손대지 마라. 우리 또 배우분들이 이 작품을 선택함에 있어서 어떻게 이끌렸고 또 작품에 대한 얼마나 큰 애정이 있는지가 느껴지는 대답이었고요. 그래서인가요? 열심히 촬영을 하고 또 개봉 전에 이미 축하할 일들이 많습니다. 더러운 돈에 손대지 마라가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 스페셜 프리미어 섹션에 포함해서 제57회 시체스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그리고 제44회 하와이 국제영화제 공식 초청이 되면서 지금 뭐 대한민국을 넘어서 해외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감독님, 첫 연출작인데 이렇게 반응이 뜨겁습니다. 소감이 어떠세요? 네, 일단 영화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초대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개봉을 하게 돼서 그 일반 관객분들한테도 많은 사랑을 받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배우분들도 기분이 남다를 것 같아요. 이제 그 수트 맞추셔야 되겠는데요, 정훈 씨. 맞춰야죠. 네, 맞아요. 네, 벌써 다 준비했습니다. 아, 벌써 다. 네. 드레스 코드 다 준비가 된 거죠? 준비됐습니다. 아, 좋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범죄 장르의 영화 사실 많았습니다. 그동안 많았는데 사건의 범인이 형사인 점, 요게 굉장히 신선하거든요. 일단 이런 설정, 감독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 더러운 돈에 손대지 마라의 장르적 재미, 어떤 특성이 있나요? 네, 저희 영화는 그 기타의 범죄물들과 좀 차별점을 두려고 노력했던 점은 뭐 수사를 하는 형사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고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오는 그 아이러니한 재미를 관객들한테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네, 우리 또 감독님의 개성이 넘치는 연출은 10월 17일 극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정우 씨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전에 다양한 범죄 영화에 출연한 경험이 이미 있는데 기존 범죄 영화들과 비교를 했을 때 더러운 돈에 손대지 마라만의 강점, 장점이 있다면 뭘까요? 그 형사는 원래 범죄를 수사를 하는 그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본인이 형사가 범죄를 저지르고 본인이 직접 또 그 사건을 수사를 하고 또 어떤 조직에게 원래 조직을 쫓는 사람이 형사인데 조직에게 쫓기게 되고 또 경찰에게 쫓기게 되는 좀 아이러니한 그런 대본이어서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기존에 알던 범죄 영화에 완전 반대되는 지점에 있기 때문에 그 점이 굉장히 강점. 독특하고 희한하니까. 그렇죠. 네. 그것이 굉장히 장점이자 강점이지 않을까 싶은데 김대방 씨는 더러운 돈에 손대지 말아야 어떤 점이 좀 차별화된다고 생각하세요? 좀 어떻게 보면은 이 범죄 영화라는 장르 자체가 커다란 클리셰를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아주 살짝 이 비틀어가는 재미가 굉장히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쯤 가면 과연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라는 걸 아마 같이 고민하는 재미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비트는 재미. 네. 박병훈 씨, 우리 영화만의 매력. 범죄 영화나 이런 거를 보면 좀 허무맹랑하고 말이 안 되고 조금 과장되고 그런 상황들이나 인물들이 놓여지게 되는데 여기 있는 인물들은 되게 현실적이고 우리가 충분히 저럴 수 있겠구나, 저 사람은 나도 저런 처지 처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일반 시민의 모습인데
그런 상황에서 벌어지는, 하지만 시나리오 자체가 약간 꽈 있고 독특하고 그다음에 끝까지 궁금해하게 하는 그런 매력들이 아주 충분한 영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잘 짜여진 시나리오 안에서 충분히 공감 포인트들이 있는 예, 그런 작품인 거죠. 좋습니다. 자, 이쯤에서 그러면 더러운 돈에 손대지 말아요. 또 이분들이 얼마나 캐릭터들을 매력적으로 예, 표현해 내셨는지 저희가 캐릭터 예고편을 준비해봤습니다. 만나보시죠. 두고 오셨는데 더러운 돈에 제대로 손댄 명득과 동혁, 그리고 그들을 쫓는 광수대 팀장 승찬까지, 자 진짜 얽히고 설킨 세 사람에게 어떤 이야기들 그리고 어떤 다채로운 사건들이 벌어질지 궁금한데요. 지금부터 캐릭터들 한 분 한 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명득 만나봅니다. 아, 명득 보세요. 일단 마지막 스틸에 정말 돈을, 더러운 돈을 소중하게 이렇게 가슴에 안고 있는데요. 제대로 손 댔네. 됐어요. 예. 자, 명득 어떤 인물이에요? 아, 손이 더 더럽다고 지금. 명득이라는 인물은 가족의 어떤 그 사연이 있어요. 아픈 사연이 있어서 항상 그늘이 져 있는 것 같아요. 그늘이 져 있어요. 예, 그래서 항상 매사에 웃어도 그 어떤 그윽한 조금 아픔이 있는 그런 기본적인 베이스에 웃어도 웃는 것 같지 않은 듯한 그런 느낌이 마치 우리 어릴 때 홍콩 느와르 보면은 굉장히 그 멋스러우면서도 좀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런 캐릭터인 것 같아요. 하지만 곧고 물론 이제 범죄를 저지르긴 하지만 이 성품 자체가 아주 곱고 남자다운 그런 좀 마초 같은 그런 캐릭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네. 고대 보여요. 그냥 일단 비주얼도 좀 되게 고대요. 예. 그 어떤 그 심적으로 마음이 너무 그 고대요. 그쵸. 여유가 없어요. 그렇죠. 도 없었고 그냥 뭔가 그렇게 그 삶을 좀 놓아버리기 직전에 어떤 그 에너지라고 그럴까, 그런 분위기라고 그럴까, 그런 게좀 브라운 같은 느낌이 있었고.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내가 다 타버리기 바로 직전에 그런 인물인데 완전 범죄를 또 꿈꾸고 있는 그런 형사기도 합니다. 예. 평범하지 않은 캐릭터이기 때문에 사실 연기하는데 쉽진 않았을 텐데 어떤 부분 가장 중점을 뒀나요? 주안점을. 그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캐릭터적인 부분에서 남성미가 있고 또 마초적인 느낌이 있기는 하지만 그거를 뭐 일차원적으로 표현을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설령 어떤 감정 표출을 하더라도 그게 그 그늘 속에서 표현이 되는 거여서 그게 막 이렇게 뚜렷한 색깔로 이렇게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고 잠깐 말씀드렸지만 좀 전체 어떤 밸런스를 맞추는 그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인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약간 혼탁된 예. 그런 예. 색을 가진 사람인데 사실 이번에도 경찰 역할을 맡았어요. 네. 우리 정우 씨가 경찰 역할이 처음이 아닙니다. 마약 전담반 형사도 했고요. 그리고 맞아요. 분노 조절 장애를 얻게 된 경찰 역할도 했어요. 다양한 경찰 역할들을 했는데 네. 이번에 또 명득은 좀 달라요. 네. 예. 좀 새로운 점은 어떤 부분일까요? 사실 기존에 제가 맡았던 뭐 어렸을 때 20대 때 맡았던 형사 역할은 사실적인, 물론 저희 영화도 아주 리얼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 형사가 어떤 범죄에 손을 댄다는 것 자체, 그리고 뭐 복면을 쓰고 어떤 빨간 색깔 지금 경림 씨처럼 그 빨간 색깔 손좀 대보려고. 옷을 입고 한다는 설정 자체가 굉장히 리얼하게 나오지만 그 이 에피소드가 아주 영화적인 에피소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기존에는 좀 리얼 베이스였다면, 리얼적인 어떤 에피소드였다면
저희 이번에 이 맡아서 연기했던 이 캐릭터 자체와 이 영화 자체는 좀 영화적인 컨셉으로 접근하는 게 아예 다른 것 같고, 뭐 말씀하셨던 분노 조절 장애 어떤 형사는 그 이 어떤 형사의 모습의 어떤 삶보다는 그 인간으로서의 어떤 캐릭터를 보여주는 모습이어서 아마 이 더러운 돈에 손대지 마라 명득과는 조금 약간 결이 다른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진짜 형사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예, 정우 씨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다음 캐릭터는 동혁입니다. 이야, 명득과 함께 더러운 돈에 손을 댄 인물이죠, 동혁. 일단 저는 우리 김대명 씨하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런 사람이 내 직장 상사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많이 하고, 굉장히 포근하면서도 다정한 그런 산부인과 의사가 먼저 떠오르는 그런 인물인데, 이번에 눈빛 좀 보세요. 완전 다른 인물입니다. 어떤 인물인가요, 동혁? 동혁이는 일단 그 명득이 형하고 같이 진짜 친형제처럼 지내는 형사고요. 항상 이 명득이 형이 항상 좀 어두운 인물이라면 조금 되게 너무 밝게 사는 좀 약간 철없는 동생 같은 친구죠. 그러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사고도 치고 좀 여러 가지 인생사가 꼬이게 되는 그런 인물이죠. 여기는 약간 어둡게 보이는데 되게 밝은 친구예요. 동혁이 자체는 굉장히 밝은 네. 친구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예고편 보고 놀라신 분들이 많은데, 이 동혁 캐릭터를 위해서 감량을 하신 건가요? 예, 맞아요. 영화 이제 초반 프리 작업 시작하면서 감독님 이제 그런 주문이 조금 있었어요. 이제 영화가 시작되고 이제 진행되면서 이제 그 고통이죠.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모습이 조금 외적으로 드러났으면 좋겠다. 그 이제 동혁의 모습이 조금 이제 소년에서 어른으로 진행되는 모습이 좀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주문이 있으셨기 때문에 좀 거기에 맞춰서 부합하고자 좀 쉽지 않은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건이 진행되면서 그 동혁이 날아가는 모습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텐데 그죠? 그렇죠? 예. 어느 정도 감량을 하신 겁니까? 당시에 좀 한 10kg 넘게 뺐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현장에서 잘 말은 안 했는데 좀 많이 좀 무게가 많이 빠지긴 했죠. 근데 뭐 다 그때 쉽지 않은 촬영 현장이어가지고 저 힘들었어요라고 뭐 말할 수가 없었어요. 다 그렇죠. 너무 모두가 고생을 고생하니까. 해가지고. 예. 네. 아니 실제 저랑 같은 요가원을 다니시잖아요. 맞습니다. 예, 같은 요가원을 다니시는데 저 요가요? 저희 동료예요. 예, 근데 얼마나 요가를 열심히 그때 하셨는지 제가 익히 알고 있어요, 들어서. 네, 예, 맞습니다. 운동을 정말 열심히, 뭐 그뿐이겠어요. 다른 운동도 하셨겠죠. 저는 촬영을 하면서 예. 이 친구가 되게 평상시에 대명이는 되게 좀 차분하고 조용조용한 스타일인데, 캐릭터는 되게 좀 뭐 이런 표현을 좀 약간 좀 까분다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그쵸, 좀 약간 이제 밝고 되게 좀 밝고 장난꾸러기죠. 익살스럽고 약간 그런 캐릭터예요. 그래서 막 명득이가 조금 진중하니까 옆에서 이제 막 좀 가볍게 해주는 모습이 아주 매력적으로 이렇게 잘 그려졌는데, 아니 촬영을 하는데 갑자기 급속도로 막 이렇게 뭐 살을 막 자꾸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지? 좀 약간 그러니까 밝고 유쾌한 캐릭터인데 왜 자꾸 이렇게 날렵한 턱선을 자꾸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지, 아니 저 되게 궁금했어요. 저는 프로필을 준비하나 뭐 이렇게. 나는 다른 작품을 준비하나? 아니 막바지 되면 될수록 살을 너무 빼길래 감독님이랑 얘기를 했었구나. 그러니까요. 아니 저는 전혀 몰랐어요. 더러운 돈에 손을 대고부터 변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저는 진짜 그러니까 이 친구가 왜 이렇게 살을 빼면서 이게 막 진짜 아까 말라가니까, 그러면서 뒤에 제가 기사를 봤어요. 슬기로운 의사생활 캐스팅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작품을 준비를 하면서 이게 그 살을 빼서 그 작품에서는 저희가 그런 모습 못 봤죠. 네, 그래서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살을 뺀다 그랬는데 다 이유가 있었구나. 모든 것이 밝혀지는 순간입니다. 예. 정말 대단한 오로지 저희 작품을 위해서. 네, 동역을 위해서. 그죠? 과연 그 정말 그
심리적으로 내면적인 것도 그렇지만 외형적으로도 변해가는 김대명 씨를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그 인생 역전을 노리고 더러운 돈을 손을 대고 나서 짧은 시간에 엄청난 사건에 휘말리게 되잖아요. 네네. 외형적으로도 그렇지만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변화하는 그런 인물인데 네네. 어떠셨나요? 이게 쉽지 않았을 텐데 연기하는데. 아, 이게 성격 자체가 크게 이제 변화하기 때문에 거의 뭐 파도를 타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구성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큰 그래프를 그렸었어요. 저 항상 뭐 작품할 때마다 하긴 하는데 이게 제가 좀 그래프를 그리는 버릇이 있거든요. 그래서 감독님하고 같이 이걸 좀 그래프를 나눠가지고 우리가 좀 큰 디테일한 그래프를 그리고 거기서 오는 좀 라인을 잡아두면 어떻게 보면 그 리액션만 좀 잘 받으면 캐릭터 구성하는데 좀 쉽지 않을까라는 좀 계산을 가지고 좀 촬영에 임했던 기억이 나요. 좋습니다. 예. 그 정말 디테일한 그 감정선 김대명 씨만의 연기로 표현해냈을 텐데요. 기대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수상한 냄새를 맡고 명득과 동혁의 뒤를 바짝 쫓는 인물이죠. 광수대 팀장 승찬입니다. 승찬. 명득과 지독한 악연으로 엮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인물입니까, 승찬? 박병은 씨. 예전에 그 명득이와 친하고 같은 관계에 놓여 있었는데 그 후로 헤어졌다가 이제 다시 이 팀에 이런 사건이 사람이 죽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다시 이 총 책임자로 오게 됐는데 그 관계에서 이제 명득과의 예전에 뭐 안 좋았던 악연 같은 것도 있었는데 조금씩 수사를 하다 보니 명득과 동혁에게 심한 냄새가 난다라는 걸 포착하고 집요하게 이 둘을 쫓고 있는 인물입니다. 네네. 박병은 씨한테 쫓기면 어떤 기분이 들지 정말 집요하게 쫓을 것 같은 느낌인데 네. 아니 사실 왜냐면 우리 박병은 씨도 형사 역할이 처음이 아닙니다. 시민 덕희 올 초에 예, 시민 덕희에서도 형사 역할을 맡으셨고 또 선산에서도 형사 역할을 맡으셨어요. 지금 보니까 정우 씨랑 박병은 씨랑 만나면 웬만한 사건은 수사하겠는데 해결하겠는데요? 어떠세요? 웬만한 사건은 해결하겠어요. 네네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세 가지 이전에 있던 말씀하신 선산이나 네. 시민덕기와는 다르죠. 승찬이라는 건 완벽하게 다르다고 저는 생각했고 이 캐릭터를 만들어 갈 때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우선 뭐 시민덕기는 되게 즐겁고 까불까불대면서도 뭐 그런 형사였고 선산에서는 뭔가 아픔이 커서 사람들 앞으로 나가지 못하지만 자기 울분이 차 있는 형사였고 이 승찬이라는 캐릭터는 뭔가 이 시나리오를 봤을 때 느낌상 제가 그려졌던 이미지는 도베르만과 하이에나를 섞어놓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 느낌을 가지고 되게 제 캐릭터를 만들어 가려고 했던 거. 저는 항상 볼 때 뭐 동물이든 뭐 어떤 물건이든을 한번 생각을 하고 캐릭터를 만들어 가는데 우선 저희 영화 더러운 돈에 손대지 마를 읽으면서 승찬이라는 캐릭터를 봤을 때 하이에나 같기도 하면서도 도베르만 같기도 한 그런 양쪽의 모습을 표현하면 어떨까 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가요? 예고편에서 어쩌냐 증거가 나와버렸네. 이 대사를 하는데 심장이 약간 쫄리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떤 점에 이제 중점을 두고 긴장감을 주려고 노력하셨나요? 우선은 극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둘은 너무나 치열하고 불안하고 극도로 예민하고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는 상황에서 승찬이라는 역할이 이 작품에서 어떤 쪼임을 줄 수 있고 긴장감을 줄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러한 대사 어쩌냐 증거가 나와버렸는데도 뭔가 너무나 많은 막 감정과 막 분위기와 목소리와로 다가가는 것보다 그냥 너 오늘 좀 달라 보인다 그렇게 더 던지는 게 더 여유로운 승찬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인물은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뉘앙스다. 저 뉘앙스라면
너무나 불안하다. 그래서 둘에게 더 압박을 가했던 뉘앙스의 대사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네네네. 한 번 더 꼬았네요. 아. 한 3번 정도 와봤습니다. 세 번을 꼬은 박병은 씨의 연기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감독님 캐스팅이 딱 완성되고 되게 만족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그 캐스팅 과정 좀 여쭤볼까요? 네, 저는 지금도 그런데 그 세 분이 같이 계신 걸 보면 제가 마음이 좀 든든하고 편해지고 그런 게 있습니다. 뭐 정우 배우님, 또뭐 김대명 배우님, 박병은 배우님 다 제가 사실 작품 들어가기 전에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분들이고요. 네. 그 정우 배우님이랑은 학교에서 같이 동문 수업 학교 동기예요. 동기예요? 동생이에요. 네, 동기인데 이제 나이는 한 살 저보다 어리지만 학교 같이 다녔던 동생이죠. 예. 감회가 참 새롭습니다. 그러면 네. 이미 학교 다닐 때부터 연기력을 아셨겠네요. 네, 저희 동기들 사이에서는 뭐 그 정호 배우님이랑 작품을 같이 하고 싶어하는 연출자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 인연이 있고 대명 씨와는 네, 그 대명 배우님이랑은 그 제가 그 학교 밖에서 단편 작업을 할 때 그때 저희 배우로 같이 해주시고 되게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네. 저 학교 다닐 때 이제 제가 그 대학교 1학년 때 네. 그 제 친구가 그 서울예대 학생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원래 연기 전공인데 글을 써가지고 자기가 처음 단편 영화를 찍고 싶다고 그 학교 이제 친구들이랑 둘이랑 그 친구랑 이제 온 거예요. 이제 저보고 배우 해달라고. 아, 알겠다고 이제 갔는데 스텝 2분이 왔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감독님이고 한 분이 변소영 감독님이었어요. 변성현 감독님. 그래서 두 분은 이제 학생이고 저도 학생이고 셋이서 이제 영화 찍고 있는데 나중에 두 분은 감독님이 됐고 배우가 되고 된 정우 씨 거예요. 배우가 되고 이런 인연이 지금 박병훈 씨 너무 외롭겠는데요. 아, 박병은 배우님이랑도 저는 그 뭐 따로 말씀드린 적은 없지만 제가 조감독 시절에 사실 뵌 적이 있고 그때 저는 이제 마음속에서 언제가 될지는 뭐 도저히 가늠할 수가 없었는데 작품을 하게 되면은 꼭 같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하고 있었습니다. 수작품이었죠. 정말 기억을 못 하고 계시네요. 그 제가 시나리오 같이 작업했던 그 나의 PS 같은 이제 기억이 나세요, 박병훈 씨? 근데 저는 그때 참여는 못했어요. 음. 참여를 못하고 아마 캐스팅 얘기 뭐 이렇게 하고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그냥 만나기만 했던. 네,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서는 뭔가 연기를 잘하시는구나. 자, 이렇게 해서 더러운 돈에 손대지 마라가 탄생했다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렇게 전해주시네요. 갑자기 궁금한데 학교 동기셨으면 네. 학교 다닐 때 왜 별명들이 있잖아요. 서울예대 양종이라든지 뭐 그런 별명들이 또 있잖아요. 하나 지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지어줘, 빨리 지어줘. 없었나요? 네. 말씀해주신 별명이 근사한 것 같습니다. 그럼 아니 서울예대 양종으로 어땠어?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름 부르고 형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지내서 사실 감독님 그때 어땠어요? 동기들 사이에서는 저를 뭐 진짜 뭐 어떻게 생각을 했나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그 단편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 학교 안에서도 그 사회에서 하듯이 맞아요. 예, 그 피칭 과정을 거치고 배우분들한테 또 개인적으로 그 어필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항상 1순위에 계셨었죠. 예, 사실입니다. 좋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는 저희가 제작 보고에 끝나고 대기실에서 하시길 바라고요. 네. 자, 이제 저희는 지금 분위기 보시니까 기자님들 현장 분위기 정말 좋았을 것 같죠.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영화는 범죄 드라마지만 현장은 화기애애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엿볼 수 있는 제작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만나보시죠. 와우, 차가우면서도 아주 뜨거운 영화가 탄생을 했습니다. 더러운 돈은 손대지 마라 제작 영상 보고 오셨는데 이 영상을 보니까 감독님 이 프로덕션에 대한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보니까 뭐 아지트도 그렇고요. 범죄 조직의 아지트 그리고 거기서 벌어지는 총격전 등등 신경 써야 될 게 되게 많았을 텐데 어떤 컨셉으로 구상을 하셨는지. 네, 저는 그 저희 스토리가 가진 장점 외에도 영화가
외적으로 보여지는 미장센이나 이런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는 영화를 만들자고 생각했고,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실제로 촬영을 진행하는 로케이션에 대한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제가 모르는 곳에 가서 촬영하진 않겠다. 제가 뭐 조감독 시절이나 이럴 때도 영화가 들어가게 되면 새로 찾게 되는 공간들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시나리오를 직접 쓰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미 기존에 알고 있고 여러 차례 갔었고, 그리고 시간대마다 뭐 장소에 가보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사실감 있는 공기가 영화에 담기기를 바랬습니다. 네, 로케이션 굉장히 신경을 쓰셨고 또 그 안에서 사실감 있는 액션들이 보여지는데요. 총기 액션부터 1대1 맨몸 액션 등 다양한 액션들이 나오는데, 자, 정우 씨 뭐가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액션 연기 하시면서. 액션 연기 모르겠어요. 그때 막 너무 집중하고 있어가지고 너무 또 너무 추운 겨울이었어요. 느낌이 엄청 나오더라고요. 아까 제작 진짜. 영상 보니까. 몸이 너무 추웠는데 감독님께서 이제 배우들이 이렇게 부해 보이는 걸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왜 그럼 둔해 보이잖아요. 형사들이 이제 부해 보이는 옷을 입고 있으면. 근데 제 기억 속에는 현장에서 감독님 목소리가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사실 액션 촬영을 할 때면은 스태프분들도 그렇고 배우분들도 그렇고 아주 그 예민하고 긴장된 상태란 말이에요. 합이 정말 중요하기 네. 때문에. 그리고 어떤 호흡이나 그 에너지를 표출하기 위해서 저는 현장에서 아주 그 기합을 넣어요. 으악! 이러면서 약간 기합을 넣으면서 이렇게 좀 유난 떨면서 이렇게 촬영을 하는 편인데, 보통 그러면은 감독님들이 저 주연 배우가 지금 약간 너무 집중하고 있나 보다, 좀 예민한가 보다, 이렇게 슬금슬금 피하기도 하고. 민수 감독은 그런 게 없어요. 저보다 소리를 더 크게 질러가지고 순간적으로 제가 움찔움찔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에너지 때문에 스태프분들도 그렇고 배우들도 그렇고 단 한 번도 사고가 없었어요. 텐션을 같이 유지해주니까. 맞아요. 그 기억이 아주 강하게 남아있네요. 동기사랑, 영화 사랑이네요. 아우. 네, 좋습니다. 자, 우리 김대명 씨, 네. 이번에 박병은 씨, 정우 씨와 처음 호흡 맞추셨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비슷한 나이대 동년배 네네. 배우분들이 이제 함께 하다 보니까 현장 분위기도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네, 좋았어요. 좋고 이게 확실히 이게 집중하는 에너지가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청춘의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스태프분들도 다 또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 진짜 다 머리 맞대고 열심히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에너지가 좀 되게 가슴을 울리는 지점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열정이 느껴지고 네. 한 분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약간 화양연화 같은 느낌이 참 있네요, 정말. 네, 그래서 좋았던 스틸 사진만 봐도 그때 막 느낌이 막 가슴을 뛰게 하는 게 아, 있어요. 좋습니다. 박병은 씨도 이 에너지 자체가 워낙 좋아서 현장에 가면 몰입이 저절로 됐을 것 같아요. 김대명 배우가 말한 것처럼 이 현장은 뭔가 집중력이 유달리 더욱더 셌던 현장인 것 같아요. 스태프분들이나 촬영 감독님, 그리고 뭐 배우들은 말할 나위도 없었고, 근데 모르겠어요. 그렇게 어떤 현장에서는 중간중간에 뭐 장난도 치고 하지만 이 현장은 그런 거 없이 다 모든 스태프과 배우들이 이 작품에 대해서 촬영 현장에서는 다 몰입했던 것 같아요. 그러한 것들의 그 냄새와 그때의 그 열정이나 집중력이 이 스틸을 보니까 또 생각이 나서 좀 기분이 묘하네요. 그렇죠. 네네. 캐릭터에 몰입하기 위해서 정말 대화를 많이 나누는 그런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작품에 대한 애정이 정말 많이 느껴지는데요. 이제 이 작품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기자님들께 마이크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화가 2019년 3월에 크랭크업해서 6년 만에 이제 공개되는 작품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오랜 기간 개봉을 고대하셨을 것 같아서 이번 최근에 다시 영상들을 접하시면서 당시의 기분과 또 지금 새롭게 이제 접하시는 기분 차이점이 좀 궁금하고요. 궁금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후반 작업에 정말 공을 많이 들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어떠세요? 또 이 관객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소감이? 저는 사실 엊그저께 촬영 끝난 것 같아요. 느낌으로. 네, 느낌상으로는
정말 엊그저께 촬영 끝낸 듯한 느낌이고 이 화면에서 나오는 명득 캐릭터의 정우를 보니 참 안쓰럽기도 하고 개인적인 어떤 감정이에요. 안쓰럽기도 하고 저때 참 뜨거웠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김태경 씨는 어떠세요? 영상을 보시니까. 저는 그렇게 먼 얘기 같지가 않아가지고 진짜 얼마 전에 찍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우리 감독님한테 되게 고마운 게 얼마 전까지도 작품에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쥐고 손을 대고 또 만지고 편집도 하고 근데 그 과정들이 쉽지 않을 텐데 참 이 열정이 이게 좀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 같이 이게 쥐고 있었다는 게 사실 저도 그렇지만 우리 배우들도 마찬가지고 이걸 함께 해줬다는 게 개인적으로 되게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박병훈 씨. 그 예전에 그 찍었던 현장 영상을 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여기 네 분들이 관리가 잘 돼 있다. 지난달에 네네. 크리컵한 느낌이에요. 저번 달에 찍은 영상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되게 관리를 잘했고 그 어떤 요가원의 효과가 있었나 되게 유연하고. 맞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리고 제가 영화를 보고 또 예고편도 봤는데 너무나 영화가 음악이라든가 세련되고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서 관객들 만날 거가 되게 기대가 되고 우선 또 부산영화제에서 관객 여러분들 뵙고 또 즐겁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배우들이 이렇게 느끼기까지 정말 감독님께서 공을 많이 들이셨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뭐 저희가 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개봉이 늦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하지만 제가 자신 있는 것은 그 영화를 마무리를 해두고 묶어두지 않았습니다. 그 개인적으로 후반을 같이 해주신 스태프분들한테도 굉장히 감사드리는데 제가 계속해서 뭐 긴 시간이었지만 계속 찾아뵙고 중간중간에 고치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그 시간 동안에 저한테 많이 가르쳐 주시고 또 제가 영화를 계속 수정해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가지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마지막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왜냐면 무대에서 많은 이야기를 저희가 나눠봤기 때문에 아마 기자님들께서도 궁금증이 해소가 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 작품을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예비 관객 여러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관전 포인트, 관람 포인트를 짧게 하나씩 좀 부탁드릴까요? 감독님부터. 먼저 하는 게 유리해서. 네. 감독님. 네, 일단 저는 가장 자신 있는 거는 배우분들의 연기인 것 같습니다. 연기. 네. 박병훈 씨. 뭐 연기야 저희 나오는 모든 배우분들이 너무 훌륭하시지만 저는 또 아까 말씀하셨지 한 보름 전에도 감독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때도 감독님 오늘 뭐 하셨어요? 했더니 감독님 오늘도 영화 만지고 편집도 하고 또 뭐가 부족한가? 보름 전, 일주일 전에도 계속 체크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저희 배우들도 절실한 영화지만 감독님께도 너무나 절실하고 몇 년을 되게 정말 이 영화에 모든 걸 다 쏟아 부으신 감독님이라 그런 것들이 또 좋은 결과로 왔으면 너무나 다 같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김대명 씨.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이 얘기하기 쉽지 않은데 네. 재밌습니다. 네, 일단 재밌다는 게 제일 크고요. 기대하신 만큼 아마 극장에서 나가시는 발걸음이 가볍게 돌아가시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만족감을 드러내고 이렇게 관전 포인트는 재밌다. 정우 씨. 저 영화 새끈합니다. 정말 섹시하고, 신박하고 섹시하고 새끈해요. 그냥 딱 보시면은 되게 전형적인 어떤 스토리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극장에서 한번 보시면 아주 섹시한 영화를 그쵸.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영화가 나왔고 섹시하면서도 화끈한 작품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죠? 그 오해가 오예가 돼서 나갈 겁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죠? 갑자기 쇼미더머니 풍으로 마음이 있던 네. 아니 지금 박병훈 씨가 마무리를 저 주세요. 네, 자 이제 저희 끝인사를 포토타임에 앞서서 끝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훈 씨부터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아유 기자님도 오랜만에 이렇게 또 마스크 다 벗으신 상태에서 이렇게 얼굴 뵐 수 있어서 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관객분들이 많은 기대와 좀 관심 가질 수 있게 특히 저희 요즘 한국 영화가 또 다시 또 이렇게 붐을 일으키면서 또 살아나는 느낌이 있는데 잘 또 도와주시면 또 저희들에게 또 제작진 애들에게 제작진 분들께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대명 씨. 네, 정말 이렇게 다시 한번 아침 일찍 이렇게 발걸음 내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오랜만에 기자분들 이렇게 직접 뵙고 인사드리니까 너무나 기분도 좋고 너무나 기쁘네요. 저희 영화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기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병훈 씨. 오전에 집을 나오는데 폭우가 내려서 이거 오늘 이 행사가 오시는 기자님들이나 다른 스태프분들이 어쩌나 했는데 또 조금 있으니까 폭우가 거치고 햇살이 너무나 깨끗한 햇살이 비치더라고요. 그만큼 저희 영화도 개봉하고 이제 어려운 상황을 딛고 또 어떤 깨끗하고 아주 맑게 자신 있게 좋은 영화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민수 감독님. 네, 진심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포토타임을 위해서 무대 정리하는 동안에 마이크 의자 위에 올려주시고요. 옆쪽에서 잠깐 준비 부탁드립니다. 무대 옆쪽에서. 네, 저희 무대 빠르게 정리하고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사건 현장이었군요. 저것도 좋은데요? 얼굴을 가리는 퍼포먼스까지. 네. 대명 씨도 한번 같이. 네. 진짜 자수할까? 어쩌냐 친구가 나와버렸네.